교수님, 저희 한유진 학생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홍현 학생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공유 다 해놨거든요?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 네, 저희도 다 들어왔습니다. 홍현 학생 네. 시작하세요. 보이시나요? 네. 네. 지방세포와 근육세포 간의 코컬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으로 코컬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코컬처 기술은 인비트로 환경에서 실제 인비보 조건을 모방하여 세포 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실험 모델입니다. 이 기술은 세포 내 자가작용뿐 아니라 서로 다른 세포 간의 분비물에 의한 상호작용까지 분석할 수 있어 복잡한 생물학적 기능 이해에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동배양 시스템은 주로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과 표적세포 탐색, 약물의 부작용 예측 등의 연구에 활용되며 단일 배양 방식과 동물 모델 사이의 중간 단계 연구 도구로 사용됩니다. 특히 소량의 약물만으로도 세포 특이적인 반응을 분석할 수 있어 독성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컬처는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접 코컬처는 트랜스웰 인서트 또는 투과성 멤브레인을 통해 두 세포군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접촉 없이 분비물만 교환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반면 직접 공동 배양은 배양 접시 내에서 서로 다른 세포들이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 체내 환경을 더 잘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컬처 기술은 단순히 두 세포를 함께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화, 증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및 분비 인자들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그 결과 세포 간의 동적 변화와 대사 흐름의 조절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컬처 기술은 지방세포, 내피세포, 섬유아세포, 대식세포, 근육세포 등 다양한 세포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조직과 다른 조직 간의 대사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과 지방은 단순한 조직 이상으로 각각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며 근육 발달, 인슐린 감수성 조절, 에너지 균형 유지 등에 있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지방세포와 근육세포는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며 대사균형, 조직재생, 염증 반응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실험실 환경에서 분석하기 위해 코컬처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특히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를 함께 배양하면 근육 성장과 재생이 촉진됨이 관찰되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고, 두 세포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분비 인자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분비 인자는 아디포 마이오카인스로 근육과 지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생성되거나 조절되는 분비 인자로 대사 조절, 염증 반응, 에너지 향상성 등에 관여하는 양방향적 신호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인터루킨6나 TNF-알파는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켜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인터루킨6는 지방세포의 지방분해, 라이포리시스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 조직은 내분비 기관으로서 렙틴, 아디포넥틴, 인터루킨6, TNF-알파 등
다양한 인자를 분비하여 뇌와 말초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전신 에너지 대사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세포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며 각 부위별로 지방 조직은 대사 기능과 염증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 인터루킨-6 등을 더 많이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의 지방세포는 항염증 작용이 강하고 대사적으로 더 건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코컬처를 활용하면 특정 부위의 지방세포와 근육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근육세포의 대사, 염증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상태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고 아디포넥틴과 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인자는 감소하며 염증을 유도하는 인터루킨-6, TNF-알파는 증가하게 되어 만성 염증과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면 과도한 지방산이 간, 심장, 골조직 등으로 유출되어 심혈관 질환, 지방간, 골질환 등 다양한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과 근육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으며 포컬처는 이러한 복잡한 세포간 관계를 인비트로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아디포마요카인수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인자들입니다. 이어서 세포와 지방 전구 세포의 상호작용을 공동배양 실험 사례 중에 대해 말해보자면 먼저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닭의 근육세포와 지방 전구세포로 이 두 세포는 트랜스웰 공동배양 시스템을 통해 분리된 채로 배양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촉 없이 분비인자에 의한 세포 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근육세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방세포의 분화 양상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육세포가 증식 중일 때에는 지방세포의 분화가 억제되었고 반대로 정지기에 도달했을 때에는 지방세포의 분화가 촉진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배양된 환경에서 PPAR, 감마, LPL, ACC와 같은 지방 분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근육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인자들이 지방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즉 근육세포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 지방세포의 분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포 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실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일세포 배양과 공동배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노컬처는 약물 활성평가, 유전자 기능 분석, 분비 단백질 연구 등 기초생물학 및 약물 개발 단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일 세포 유형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작이 간편하고 재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노컬처는 복잡한 생체 내 환경을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포 간 상호작용, 신호전달 네트워크, 조직 간 대사 등을 분석하기에는 실제 생리학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코컬처인 겁니다. 코컬처는 두 종류 이상의 세포를 동시에 배양하면서 그들 간의 신호 전달, 분비인자 교환 등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모델로 동물 실험 없이 인비보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약물 개발, 대사 연구, 세포 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컬처 환경에서는 세포의 성장 및 분화 메커니즘이 단일 배양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세포는 단독으로는 생리학적 특성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공동 배양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기도 합니다. 코컬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점들을 포함해 적은 자원으로도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연구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등의 이점을 가지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실제 생체 내 반응을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과 같은 생체 고유의 반응이 실험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 두 세포 집단의 배양 조건 차이로 인해 배지 조성, 부피, 배양 기간 등이 서로 달라 최적화 등 실험 설계에 있어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간의 물리적 접촉 여부, 분리된 거리 등 설정 방식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와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 배양 시스템은 다소 까다롭고 정교한 실험 설계가 필요하지만 세포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는데, 정확히 우리 정확히 이 논문에서 주로 나왔던 실험이 어떤 거예요? 코컬처 관련해서. 지방세포랑 근육세포? 그렇죠. 지방세포랑 근육세포인데, 그, 우리 왜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 쓰죠, 우리는? 우리는 왜 그걸 쓰죠? 저희는 지방세포 당뇨 치료가 목적이어가지고 뭐, 그건 맞는데, 저희 하는 거에서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데, 우리 실험에서는 지방세포하고 근육세포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음, 근육세포는 필요 없어서? 코컬처는 필요 없어서? 음, 우리가 지금 하는 구조체 실험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발표한 내용에서 뭘 썼죠? 우리가 하기 전에 콩컬처에서 뭘 주로 썼죠? 어떤 셀? 민식스요. 그리고 우리가 쓸 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3T3L1? 그것도 쓰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쓰면 구조체로 들어갈 셀이 뭐죠? 구조체에 들어간 셀이요? 우리 시딩할 셀 민식스. 아니 말고 그거는 우리 콩컬처 할 때 쓸 거고 구조체에 시딩할 넣을 셀이 뭐였죠? 지방세포. 그러니까 그게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콩컬처 할 때, 지방세포는 어떤 지방세포일 것 같아요? 코컬처 할 때 쓸 지방세포요? 음, 복부 지방세포? 그죠? 그게 말고요? 그러니까 복부 지방세포 복강에 있는 지방세포인데, 비리다이노사이트인데,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인데,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아, 정상세포랑 비정상세포 이렇게 둘 다 쓰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정상 세포는 어떤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상 세포는? 당뇨. 걸리고 안 걸리고. 그렇죠. 근데 민식스셀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지방 세포는 뭘까요, 그러면? 네? 민식스하고 비정상세포가 여기 뭐냐고요? 비정상적인 지방 세포, 우리 쓸 거 당뇨에 걸린 쥐의 그 지방 세포를 뽑아서 같이 코컬처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에 걸린 지방 세포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식셀하고 같이 테스트 할 때. 무슨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면. 음, 잘 반응하지 않나요? 반응하지 않긴 하겠죠. 뭐에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은?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이 반응하지 않으면 세포에서 그, 못 빨아들일 것 같아요. 테이크를 못 해. 왜 업테이크를 뭘 못 할 것 같아요. 뭐. 인슐린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뭐를 못 받아들여요? 포도당? 지방세포. 글루코스 못 받아들이죠.
자,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했던 그 결론은 우리는 그 스카폴드 가지고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써야 되는 세포는 만약에 그 당뇨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세포를 써야 돼요, 우리?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당뇨 걸린 뒤에 그 지방세포에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세포를 쓸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 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세포를 어제 우리 그 마지막에 나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는 어떤 세포를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분리해서 배양해서 정상을 만들어서 다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세포에서 이게 그 분리해서 실제로 하는 차가 거, 작아? 자, 세 차가 가지를 작아? 얘기했어요. 그 타가 작은데 세 가지 정도를 내가 얘기를 했어, 어제 하면서. 정상지에서 뺀 지방세포랑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쥐에서 뺀 지방세포랑 하나? 하나는 모르겠어요. 자, 내가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민식수세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식하기 전에 정상세포가 실제로 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제대로 하는 세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식 포커처를 해야 되고, 스태폴드 네, 그거 하는 에세이를 내요. 두 번째, 실제 이제 그 당뇨 걸린 쥐, 리지스턴스 일어난 쥐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덜 리지스턴스가 일어난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 뭐, 그, 그 부위에서 있는 아디포사이트를 저기 민식셀로 같이 컬처럴해서 실제 이게 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실제로 리지스턴스 일어나는 아디포사이트에서 리지스턴스가 개선된 상황에서 민식셀 같이 해서 실제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개선되냐 안 개선되냐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네, 결론은 그 세 가지 형태의 세포를 나중에 다시 이식하는 구조로 해서 그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에세이를 하기 위해서 민식세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럼 그 잘 되면 잘 붙으면 셀에 잘 융합이 되면 당연히 그 이형 당뇨지에 대한 그 그 인슐린 그, 그 리지스턴트 개선돼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한꺼번에 개선되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코컬처 시스템을 에세이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컬처 시스템 왜 써요? 그거 왜? 저희가요? 이걸 왜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코컬처 시스템 아마 어제 예은 학생 발표하면서 생태리 정주 때문에 코컬처 시스템 쓴다는데 왜 그걸 쓰는 거예요? 이식 말고요? 음, 이식이지. 아까는 그런 이유에서 코컬처 쓰지만 이 코컬처를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구조체를 만들어서 저항성이 있는 쥐의 지방세포를 빼서 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구조체랑 같이 잘 이렇게 붙여서 아니, 그 실험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 코컬처를 해야 돼?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시 왜 코컬처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코컬처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코컬처를 왜 할까요? 제가 말한 그 실험 말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필름 하는 거요? 응? 지금 하고 있는 필름으로. 거 필름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코컬처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또 어제 그 필름, 연락, 필름 응? 녹는 거랑 그런 거 그래. 확인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녹는 거 확인하는데 왜 그걸 확인을 할까? 어제도 그 얘기 계속 그 최현식 교수님이랑 계속 우리 발표할 때 했었잖아.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좀 영향을 보려고?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하는 여기 코컬처 시스템 논문 얘기하는 거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다음에 다양한 호르몬에 분비되면서 실제 구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코컬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최영유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결국 목적이 아디포사이트를 그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아디포사이트를 인비트로에서 뭐 회복을 시킨 다음에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려는 게 실험의 주요 목적이죠. 네네, 두 가지 다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핫도로, 핫도로 해가지고 그냥 다른 G에서 그냥 다이렉트하게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피노타입하고 지노타입 비슷한 걸로 해서 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게 리지스턴 개선이 안 되면 개선이 되면 그렇게 넣는 거고요. 음, 그러면은 아, 주요 목적은 그 아디포사이트, 그러니까 아디포사이트를 이식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네, 그-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프라이머리 아디포사이트를 컬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석사 때 했던 기술이 그겁니다. 마우스 아니면 휴먼. 마우스하고 휴먼 두 개 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휴먼 같은 경우는 라이포삭스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해서 뽑은 거 가지고 프라이머리 셀 컬처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마이스는 너무 작아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레스로 했습니다. 저 SD 레스. 스프레드 도일에. 음, 아주 재밌네요. 음. 저는 그걸 했었는데 그 라이포섹션 하면은 그 스템셀들이 그 네네네. 라이포스 드라이브드 메센카이멀 스템셀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컬처가 아주 쉽습니다. 워낙 잘. 매우 쉽습니다. 근데 네. 그 메센카이멀 스템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디포사이트로 디프레인시에이션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 그것도 지금 네. 아마도 그 내 생각에는 아무리 그 휴먼 아디포사이트를 컬처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완전히 디퍼런시에이트 된 휴먼 프라이머리 셀 컬처가 사실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센카이말 스템셀을 디퍼런시에이션 한다면 거의 거의 10개 대 12개 대까지는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다음에 음. 그거 뭐 컬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생각도 사실은 해본 이유가 이게 제가 프라이머리 셀을 컬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잘 아이솔레이션 시켜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디포사이트나 리피드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위에서 분리할 때. 그래서 리피드하고 아디포사이트를 서로 분리해가지고 컬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몇 개 대 나가나요? 프라이머리 아디버스 사이트는. 2대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못 쓰는데. 그, 네. 그러면 메센카이말 스템셀은 그 최소한 12개 대는 왕창 가거든요. 음. 12개 를 컬처한 다음에 아디포스 사이트로 디퍼렌시에이션 시키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냥 있는 프라이머리 셀
이색제에서 써가지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긴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실제로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 사실 같습니다. 라이퍼 석션 하면 제가 아디포사이트는 분리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라이퍼 네. 석션에서 50ml 코니컬 튜브에 이제 리피드 둥둥 뜨잖아요. 거기서 네네네. 메센카이머 스템셀 컬처 시작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음, 150파이 DC가 한 뭐 20개? 한 사람에서 뽑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굉장히 아마 제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메센카이머 스템셀 갖고 뭘 해보려고 엄청 여기 회사도 엄청 많이 만들고 그 가짜는 컬처 프로토콜 갖고 자기들이 비밀이냐 그거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거 완전히 웃기는 얘기고 별로 비밀할 것도 네네. 없고 페이퍼 네네네. 몇 개만 다 읽어보면 떤 베이지 써야 되는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다 나오는데 그걸 갖고 네. 그렇게 무슨 기업 비밀이냐 그 회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거 오히려 갖고 아직,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대밖에 안 되고 보니까 제가 언뜻 휴먼 프라이머리 아직 마우스는 뭐든지 쉬워요. 마우스 프라이머리 셀은 뭐든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마우스 셀하고 사람 셀은 크기부터 다르잖아요. 더 교수님. 많이 크죠. 예, 그 다음에 마우스는 프라이머리 컬처를 시도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프라이머리 휴먼 아디포사이트는 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읽어보니까 어렵다고 돼 있네요. 근데 이 계좌밖에 안 되면 사실상 그걸 어떻게 쓰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제가 웹 사이트 프라이머리스에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자체가. 저기 보통, 메센카이만 스템셀은 아이솔레이션도 쉬워요. 아, 왜냐면 얘네들이 그 아디포사이트는 보니까 이게 반쯤 붙어 있는 셀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음, 애그리게이트 컬처도 한다고 그러고 뭐 자꾸 떨어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예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음, 섬유아세포 닮아가지고 분리하기도 네네네. 엄청 쉽습니다. 그냥 계속 잘하면 그게 그 메센카이멀 스템셀 맞거든요. 딴 게 그러니까 잘할 게 없어요. 지금 잘할 수가. 휴먼 아디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그냥 리지스턴스가 일어나가지고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아예 쓰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네. 스템셀에서 그 퓨어하게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면 아마 그거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까 지금 애들한테 접목시켜서 쓰려고 하는데 사실 아디포 사이트 프라이머살 해가지고 쿨컬처를 할 수 있는 랩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 중에 하나를 제가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할 수 있는 랩이 아마 지금 저희 PI셨던 분은 아마 제가 가르친 학생이 지금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저 떠나고 그 학생 떠나고 나서 그거를 횡프에 있는 아민수라는 그분한테 하고서 전수하고서 아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사실. 근데 그래서 네, 요즘에는 과학이 엄청 빨리 발달해가지고 네네네, 시스템보다는 논문 다 죄다 읽어보면 네, 싱글셀 시퀀싱이 어쩌니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어떠니 이번에 또 보니까 스페셜 프로테오믹스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인비보에서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테크닉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코컬처가 그게 장점이라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디포사이트 분리한다. 프라이머리. 그래서 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네, 그래서 굳이 이- 힘든 거를 네, 사시려고 하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했던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도 무딕스턴스 아이솔레이션 프라이메이스를 아이솔레이션을 코코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셀라인 가지고 있는 걸로 코코치 그게 더 쉬우니까 사실은. 그, 그래서 이제 원리는 똑같아서 그렇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저도 한번 저희 여기 학생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은 한번 전수해놓고 지금 가볼까 지금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 그, 뭐지?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전수할 것도 없는데요. 저는 알고 있어요. 가짜는 프로토콜. 예. 왜냐면 이걸 갖다가 무슨 저기 배지를 팔아먹더라고요. 비싸게 돈 주고. 음, 근데 배지의 컴포지션을 안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냈죠. 앉아가지고. 아, 그게 뭐, 제가 그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참 내가 보니 그게 무슨 비밀이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에센카이먼 부분 관련해서, 네네네. 그게 훨씬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음, 말씀드려요. 아디포사이트 네네네. 그 메센카이먼 스템셀의 그 프로제니터로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를 체크할 때 그 아디포사이트로 디프레인시에이션 하느냐 또 카틀리지로 디프레인시에이션 하느냐 본 티슈로 디프레인시에이션 한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각자 세 네네네. 가지 그 그로스 팩터, 그 디프레인시에이션 팩터 주면 디프레인시에이션 일어나면은 얘가 이제 저기 그 뭐라 스템셀로서 스템니스가 있다라고 뭐 정의를 해가지고 네네. 가기 때문에 지- 그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걸, 그걸 휴머로 할 때 괜찮을까요? 만약에 메센카이멀 디프렌시를 시키면, 스템셀은 마우스 실험 안 하는데요. 특히 휴먼에서 다 아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휴먼에서 했을 때 괜찮을까요? 라고 지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해도 아디포사이트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할 것이 다른 셀로 이렇게 해야 그리고 되는데, 그리고 네. 저기 강남에 그 클리닉 있잖아요. 네네네. 클리닉들이 그 스템셀 치료하는 거가 법적으로는 자기한테 나온 그러니까 익스비보 환자 본인한테 나온 네네네. 걸 익스비보로 해가지고 다시 주는 거는 그거는 아무 네. 이상 없어요.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음, 지금 연락에 그 비싸게 돈 주고 아무 소용 없는 그 하고 있잖아요. 엄청 제가 지금 크게 가면 사실은, 예. 네네네. 제가 그 생각을 해봤긴 했는데, 제가 하나 걱정됐었던 게, 이게 중간에 첫 번째 이게 디프레시에이션 된 셀을 어떻게 셀렉션을 하느냐부터 지금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셀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쓰려고 했었었는데, 물론 아이솔레이션 힘들고 2대밖에 개대가 안 돼서 그렇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거를 그 셀렉션이 쉽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메센카멜 스템셀은 셀렉션 하는 게 아닙니다. 셀렉션은 그러니까 맞는데 예, 예. 그 다섯 개대 넘어가면 어떤 세포도 다섯 개대를 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냥 거기서 그냥 컬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컬처. 말하는 건 마센카이 셀에서 아디포사이트 디프레ን시에이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가 얼마냐고 실제로 디프레ን시에이션 된 셀에 대한 셀렉션이 가능하냐 이거를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그거 완전히 다 100%다 되던데 보니까. 그 아, 배지만 그래요? 바뀌던데. 예, 몇 퍼센트 음, 성질이 아니고 전체가 다 바뀌어요. 전체. 음. 그래서 제가 왜 걱정을 했더니 그게 그렇게 100% 디퍼런시에이션 다 되면 이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에세이 컬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디포사이트도 그렇고 거기에 같이 리피드하고 다른 셀도 이제 섞여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키 펑셔널리티가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꽤 자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 프라이머리 셀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면 아무리 잘 필터링을 잘해도, 그, 아디포사이트랑 리피드 드로플렛이랑 다른 세포가 같이 섞여서 있어요. 아무리 잘 해도.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펙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 에세이 할 때.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실제로 해도 그게 이펙트가 제대로 나올 건지에,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아주 잘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거라,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네. 두 개대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대해서 날아가는 그런 음, 힘들지.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뭐 아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저기 혹시 다른 친구들 질문할 거 있나요? 혹시 질문하실 분?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글루코스 메타볼린, 그러니까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보는 거잖아요. 네. 아디포사이트를 회복을 시킨 다음에. 네네네. 그렇다면은 떤 방식으로 에세이를 하나요? 인슐린 센시티비티. 그, 거기다가 보통 이제 그, 트리디움 디옥시 글루코스 넣고 합니다. 찰스부터 에세이입니다. 디옥시 글루코스요? 네네네. 트리디움으로 된 거요. 프리, 왜, 트리튬이요, 산소수소 트리슘! 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루코스 업테이크 에세이를 하시는군요. 업테이크 에세이. 그래서, 네, 글루코스 트리튬으로 레이블 된 거 가지고 이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이제 얼마나 되면 이제 방사, 레디에이션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안 되냐 그거 확인합니다. 트리슘, 트리, 네. 트리슘 레이블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글루코스 네네. 업테이크를 보는군요. 네네네. 방법은 엄청 쉽네. 그거 말고는 쉽습니다. 대사 같은 건 안 봅니까? 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 봅니다. 봅니다. PI3 카이네이즈라든지, IRS1이라든지, 뭐 이런 거, 웨스턴으로 보고, 그리고 AKT 익스프레션이나 뭐, PKB, 뭐, PKC 이런 거, 시그널링에서 그거 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거기다가 믹 에피토 붙인 거 가지고, 이제 업테이크 올라갔는지 아니었는지 실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가 업데이 미, 믹 미, 에피토빅, 예, 믹 에피토. 미 에피톱을 붙여가지고 실시간으로 무엇이 네네. 올라가는지. 그루코 트랜스포터 올라가는 걸 봅니다. 아, 그러니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믹텍트 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서피스 익스프레션을 보신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음, 했던 사람이 그분이 저희 PI의 PI였던 에밀라 크립이라는 유오브티에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음, 그걸로 유명해서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이. 음. 포괄 가지고 엄청 돈 많이 버시던데요, 그분? 리포터 셀 라인을 파셔가지고 돈을 많이 네, 버셨다. 돈을. 네, 아, 그러니까 근육 섹터에서 하는 게 그분이 노빌리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우, 진짜 수명을 넘어대요. 그거 한 번 샀는데. 알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네네네. 않아요. 방법이.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 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 인비트로 시스템보다는 하긴 뭐 좀 아닙니다. 예. 방사물 가지고 이거 저거 하고 뭐, 네트워킹 뭐, 별의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찍고 막, 거기서 어디죠? BBC에서 나오는 뭐, 그런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거 제작해주고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BBC. BBC가 뭘까? 네. BBC 저 영국 공영방 BBC 방송국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예, 하는데 예, 그거 예, 예. 그거 만들어 가지고 막 뭐 헬스 뭐 그러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음.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계신가요? 음? 없으니까 오늘부터 날씨 엄청 더워진대요. 아 저기
여기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좋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더워진답니다. 보통 여름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더위를 만들잖아요. 고온 다습한 네네네. 습도 높은 네네네. 더위인데 요즘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못 올라오고요.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답니다. 티벳. 알겠습니다. 그 같이 네, 만나서 더 그래가지고 더워질 아주 시간은, 약간 희한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어, 보니까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완전히 와가지고 보니까 온도 잘하면 38도, 40도까지 네,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네, 다음 그럴 주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엄청 이번 주 말부터 엄청 더워진대. 네네네. 몸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저기 최영준 선생님, 이번 주에 언제 시간 되시나요? 저녁 식사 일정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암세 그, 파이터 서비와 관련해서 그, 잠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보시고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 주요? 네, 목요일 날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 목요일 목요일 날이요. 그러면, 이- 목요일 날 그러면 저희 그 사무실로 오셔서 그 제가 그림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얘기할까? 네, 예, 그러면, 말씀하시죠. 예, 네네네. 그러면은 오시면은 시간 정해서 오시면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조성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저기 그 아주대 그 네, 저기 다음 주에는 그- 쉐바 네, 학생이 쉐바 학생이 리- 그 셀라인에서 휴먼 셀라인은 아니 휴먼은 아니고 셀라인에서 리컨비넌트 프로테인을 대량 생산하는 걸 어떻게 요즘에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네네네. 왜 왜 요즘에는 워낙 많은 암에 걸리면은 그 무슨 치료라고 그래? 뭐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제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그 표적 치료? 맞아, 표적 치료. 네. 표적 치료 해가지고 밉 하고 나오는 거는 이니비터니까 뭐 표적 치료 쓰지만 맙 하면 안티바디도 그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안티바디 몇 개 쓰면 그 집안 망하거든요. 그 집안 그렇죠. 말아먹는 시스템인데 그런 안티바디를 대량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그 바가지를 씌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셰바, 알겠습니다. 이거. Yes, Professor. so next week, please prepare your presentation with the paper. Okay? Yes, I'll Okay. do that. Thank you. Okay. 조성현 학생 오늘 잘했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네. 뵐게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